안 보여? 보입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테라폼을 활용한 AW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한 B팀, 저는 차기석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배경, 역할 및 구성도, 시스템 구축 절차, 그리고 프로젝트 마무리 소감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배경은 주제를 크게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테라폼과 앤서블과 쉘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구축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가장 큰 대주제로 잡았고요. 테라폼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 구성을 자동화해주는 툴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이제 테라폼을 통해서 올라온 EC2 인스턴스에 앤서블로 동시에 명령을 보내고, 그 테라폼과 앤서블을 쉘 스크립트에 포함을 시켜서 스크립트를 동작을 하면 이제 테라폼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구성이 되고, 그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안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 자동으로 구축이 되게끔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테라폼 안에서 tf라는 파일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축할 AWS 환경에 따른 본인만의 tf 파일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tf 파일 여러 개가 전부 작성이 됐다면 그 후에 어플라이를 통해서 동작을 시킨 후에 쉘 스크립트 내에서 동작할 앤서블 명령으로 이제 컨트롤러와 노드 세대에 공통적으로 명령을 보내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을 자동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저는 테라폼 파일 작성, 앤서블 구성, 쿠버네티스 구축, 쉘 스크립트 작성을 준원 씨와 함께 맡았고요. 세윤이 형하고 정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도 여러 개 있었고 좀 아무래도 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지 빌드나 아니면 롤링 업데이트, 롤백 이런 기능을 주로 맡았습니다. 저희는 25일부터 26일까지 구성도를 수립하고 시스템 구상 및 자료 수집을 하고, 27일부터 28일 바로 이제 저희가 써보지 않은 기술이다 보니까 바로 구축하는 과정을 시작을 할 수는 없었고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이미 구축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습을 함과 동시에 테라폼이 어떤 기술인지,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의 사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구축 과정, 그리고 쉘 스크립트 작성, 그리고 이제 결과 보고 및 영상 촬영, PPT 제작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게 저희의 토폴로지인데요. 사실 저희가 구성했던 것보다는 조금 단조로운데, 저희는 VM 서버를 테라폼이 구성한 서버 한 대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테라폼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AWS에 접속을 하고, AWS 안에서 저희가 가상사설 네트워크인 VPC를 10.0.0.0의 16 대역으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동작할 서브넷을 10.0.1.0의 24 네트워크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제 컨트롤러 EC2와 노드 세대의 EC2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동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테라폼 서버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테라폼을 구현하기 위한 TF 파일이 작성이 되고, 그리고 마스터 한 대, 노드 세대에 대한 앤서블도 테라폼 서버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쉘 스크립트 구성 역시 테라폼 서버에서 하고, 롤링 업데이트라든지 롤백하는 명령어도 저희가 앤서블을 통해서 원격으로 보내기 때문에 모든 스크립트 파일이 전부 테라폼 서버 안에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을 구축하는 데까지는 따로 컨트롤러나 노드에 따로 SSH 접속이나 그런 것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AWS 구축 환경은 저희가 AWS를 개인 프로젝트로도 진행을 해보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먼저 VPC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하면 VPC를 먼저 만들고, 서브넷을 만들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그에 해당하는 서브넷에 적용할 보안구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인스턴스를 직접 이제 이동해가면서 구축을 하시는 시스템인데요. 테라폼을 사용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때는
내가 VPC를 이렇게 구축을 하겠다 하고 TF 파일을 미리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RDS를 사용을 하겠다면 RDS에 해당하는 파일도 작성을 해놓고 보안 그룹, 그리고 인스턴스, 그리고 그 이외에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옵션들은 전부 TF 파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처음 써보는 거라 문법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를 지원해주는 부가 기술 같은 것도 나중에 마지막쯤에 있으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이게 저희가 쓰면서 제일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에서 구축을 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는 사실 뭐 직접 들어가서 yes를 입력을 해줘야 한다던가 아니면 클러스터를 초기화를 해줘야 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전자에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다면은 전부 수동으로 다 삭제를 하고 다시 수동으로 다시 다 만들어야 했을 텐데 이거는 명령 이제 테라폼 디스트로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테라폼 어플라이를 올렸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전부 다 알아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트로이로 삭제를 하고 어플라이로 다시 구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습하는데 굉장히 좀 용이했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일은 마스터 역할을 할 컨트롤러.tf 파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파일은 노드 역할을 할 워커.tf 파일입니다. 둘 다 리소스 옆에 이게 이 부분을 보시면 AWS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파일인데 뭐 컨트롤러로 동작을 하냐 워커로 동작을 하냐 이렇게 역할만 좀 이렇게 저희가 나눠 놓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변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는 테라폼 어플라이를 사용해서 뭐 보안 그룹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 생성이 돼야 그 이후에 생성이 돼서 들어가는 변수들도 있고요. 아니면 TF 파일 중에 베리어블즈라고 저희가 변수를 따로 모아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에 저장된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해서 여기서 좀 바로바로 좀 만지실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뭐 볼륨 사이즈라든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8기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지실 수가 있고 프라이빗 IP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 사설 IP 주소를 저희는 저렇게 지정을 해놨지만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보를 생성할 VPC TF 파일인데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VPC 파일에 네트워크 정보를 이렇게 생성을 하겠다라는 옵션을 어느 정도 몰아놨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 VPC, 라우팅 테이블, 서브넷, 그리고 쿠버네티스 이제 클러스터에 적용할 보안 그룹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요. 쿠버네티스 서브넷 같은 경우는 10.0.2.0 대역을 사용하는데 그게 1.0 대역을 사용하는데 그게 위에 보시면 선언이 되었고 2.0은 저희가 RDS를 올리려고 처음에 구축을 해놓은 건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TF 파일에 변수로 들어갈 이제 변수를 모아놓은 베리어블즈 파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etcd에 여기 디폴트 1 그리고 워커에 보시면 3 이게 컨트롤러와 etcd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 설정이 저장되는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역할과 컨트롤러 역할을 같이 하는 인스턴스를 한 대 구축을 하고 노드 역할을 하는 워커를 3대 구축을 하겠다는 변수를 저기다 작성을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러 TF 파일이랑 워커즈 TF 파일에 변수로서 1하고 3이 들어가서 총 4대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여기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마지막에 보시면 무조건 키페어를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키페어를 저희가 미리 만드는 프로젝트라는 키페어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놓은 거고요. 이제 그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VPC는 저희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VPC라는 VPC에 생성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왼쪽은 저희가 이제 서울이라는 대역을 지정을 해줘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E와 EA, 이제 A, B, C, D 이렇게 리전을 정해줄 수 있게 변수를 넣어놨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앞에서 서브넷을 생성을 해줬지만 그거는 서브넷을 생성할 때의 대역을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저게 다른 파일의 또 변수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대역을 따로 변수로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스펙을 지정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T2 프리티어로 기본 제공되는 T2 마이크로로 동작을 하면 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제가 뒤에 적어놨는데 T2 마이크로로 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을 제대로 구축할 수가 없어서 T2 라지 스펙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고 워커는 마이크로로 동작합니다. 어플라이 된 후에 보시면은 .tf state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 보시면 거의 저희가 입력한 tf 파일이 거의 그 텍스트가 계속 이어져서 저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 보시면은 저기 생성된 퍼블릭 IP라든지 중간에 보시면 사설 IP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사양을 가지고 VPC는 어떻게 서브넷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모든 설정 파일이 저 안에 들어가고 사설 키랑 공개 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SSH 파일 전송을 하고 엔서블 명령을 사용할 때 스크립트 안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yes로 대답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키를 좀 사용을 했어야 해서 이렇게 저장을 따로 해놨습니다. 저기는 이제 사용자를 생성하면 저렇게 엑셀 파일을 크레덴셜을 받으라고 이제 나오셨을 텐데 거기 보면은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프로바이더 AWS는 이제 AWS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거기에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넣어서 이제 자동으로 제 계정을 알아서 찾아가는 거죠. 제 계정 알아서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아까 작성해놓은 TF 파일대로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네, 스크립트 부분은 준원 씨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쉘 스크립트 부분 이제 발표드릴 민준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된 거는 원래 테라폼이라는 기술 하나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까지 바로 조성이 되도록 해보려고 했는데 인스턴스를 구축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조성하는 거에서 되게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단은 저희가 인스턴스를 다 생성이 되고 거기에 환경에 맞춰서 스크립트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쉘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저희 이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처음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부터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이 조성이 되고 코드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자동화한 이 쉘 스크립트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맨 위에는 저희 아까 이제 IP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 아까 테라폼 서버에서 테라폼을 사용해서 인스턴스 EC2에다가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면은 TF 스테이트 파일에 이제 생성된 인스턴스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설 주소라던가 아니면 거기 안에서 쓰는 공인 주소라던가 그런 IP 정보들을 일단 저희가 쓸 것들만 변수 지정해뒀고요. 아래에서는 이제 호스트 네임 같은 거 변경이나 인스턴스 안에서 SSH 설정 같은 것들 이제 엔서블 파일 안에 etc 호스트 파일에서 이제 IP 같은 거 지정해주는 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여기서 스크립트 엔서블 명령어를 통해서 해줬습니다. 이제 테라폼 서버에서 엔서블이 아니라 아까 거 죄송합니다. 테라폼 서버에서 엔서블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쪽 보시면은 이제 테라폼 서버에서 이제 저희가 노드들마다 명령을 하나씩 내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etc 엔서블 호스트 파일에다가 이제 마스터로 쓸 서버에 대한 IP랑 이제 워커로 쓸 IP들 그것들을 따로 마스터는 컨트롤로 작성을 했고 워커는 워커스 그리고 전부 다한테 보낼 때는 all 명령을 통해서 엔서블을 사용할 수 있게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그때 정보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클러스터 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인스턴스에서 이제 필요한 패키지 같은 것들이나 업데이트 그런 것들을 진행했고요. 호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넣을 때 그냥 넣으면 안 들어가고 권한 때문에 우선 저희가 권한을 먼저 파일에다가 권한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etc ansible 호스트 파일에다가 저희 IP를 넣은 건데 테이프 스테이트 파일을 보시면은 안에 있는 원래 저희 마스터 같은 데 가면 이 공인 주소가 없어가지고 그 테이프 스테이트 파일에서 이제 IP를 따와가지고 워커들 컨트롤 혹은 전부의 명령을 따로 보낼 수 있게 내용을 입력해놨고 자동으로 입력되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아래 있는 거는 이어서 이제 클러스터 구성하기 전에 필요한 패키지들마저 설치하는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토큰을 마스터에서만 이제 토큰을 생성하는 명령들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할 때는 이제 마스터에서 토큰 이름이랑 해시값을 변수로 저장을 하려고 여기서 이제 변수를 저장을 해놨고요. 워커를 여기 아래서부터는 워커로 동작할 인스턴스들이 마스터 노드의 토큰을 통해서 토큰이랑 해시값을 통해서 컨트롤러에 조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러 초기화랑 저희 캘리코랑 플란넷을 배포하는 과정이고요. 이쪽 아래에서는 클러스터 IP랑 이제 웹 서버로 구동시킬 코드 같은 거 그리고 매트릭 서버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가는지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저거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AWS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EC2 들어가면은 이렇게 4대가 실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VPC에서는 저희가 방금 생성한 대역을 볼 수 있고 여기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 그리고 보안 그룹, 서브넷 그리고 보안 그룹 내 규칙 같은 것도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롤링 업데이트를 사용하려고 이제 따로 쉘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실행을 시켰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생성을 할 때 레코드를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레코드를 넣고 실행시켜서 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제 했다는 거를 기록으로 확인을 확인하려고 여기 해놨고요. 아래에서 이제 버전 2로 업데이트를 시키려면 그냥 저희 미리 작성해놨던 그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뭐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걸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롤링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저희 기존에 이제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전 1이라 뜨고 이쪽에 보시는 마크 누르면은 저희 프로젝트 파일 올려둔 카페24 거기 에듀스택 사이트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 버전 2로 바꾼 다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먼저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서버 점검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일단 버전 2와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아래 뭐 점검 중이다 라는 내용의 이제 문자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설치한 롤링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올려둔 코드들이나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테라폼 서버를 이제 만들 때 이제 지워야 뭐 오류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올려주면 저희가 아마존 서비스니까 돈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테라폼 디스트로이랑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성을 쉘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은 여기 호스트 파일에 들어가는 내용 이거 2개만 지워주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그냥 테라폼 디스트로이랑 여기 앤서블 호스트 파일에다가 작성한 내용이 지워지게 쉘 스크립트로 2줄만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했고요. 이거를 실행시키면 한 1분 정도 만에 기존에 올려둔 뭐 게이트웨이, 보안 그룹, 뭐 VPC, EC2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시스템 구축한 건데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저희가 총 이렇게 4대로 마스터 1대랑 워커 3대로 진행을 했고 뭐 웹서버로 사용할 디플로이먼트 환경 구성하고 롤링 업데이트하고 CPU 사용량에 따른 오토 스케일링 가능한 장면이 있고요.
그라파나 프로메티우스, C 어드바이저 조합으로 인스턴스 리소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토폴로지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이렇게 묶어놓고 워커 위에만 디플로이먼트로 묶은 다음에 그 위에 코드를 이렇게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아까 전에 그 쉘 스크립트 작성해서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잘 구성이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희 코드 서비스를 하려고 플란넬이랑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캘리코만 사용을 했는데 캘리코만 사용하니까 자세한 이유는 저희가 모르지만 잘 작동이 안 돼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제 조언을 얻어서 플란넬 서버를 추가로 설치를 해줬더니 잘 작동이 돼가지고 두 개를 이제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테라폼 서버에서 그 클러스터를 구성한 EC2 인스턴스에다가 이제 부하를 줘가지고 오토 스케일링이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매트릭 서버를 추가를 해주고 5분 남았습니다. 매트릭 서버를 추가해주고 이제 테라폼 서버에서 부하를 주고 이쪽 이제 저희 엔서블 명령어를 통해서 마스터 코드에서 이제 잘 늘어나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제 레플리카스가 좀 늘어난 게 있는데 조금 작게 보여서 14개 정도까지 저희는 늘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리고 모니터링 하려고 그라파나랑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C 어드바이저를 설치했고요. 이쪽 워커스에서 컨트롤러 프로메테우스랑 C 어드바이저로 이제 전송을 해주고 그라파나를 통해서 표현을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라파나 환경 들어가서 저희 그냥 확인한 장면을 캡처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또 차기석 씨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TF 파일 내용을 보셨다시피 약간 야멜 파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형식이 좀 더 어려운데 그거를 좀 처음에 이게 과연 수동으로 환경을 구성하는 것보다 편한가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검색을 하다가 좀 우연히 이런 부가 기능을 알게 돼가지고 테라폼을 설치한 이후에는 테라포밍이라는 명령어를 또 따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라포밍은 제가 만약에 수동으로 지금 AWS에 인스턴스를 올렸다 하면은 해당 인스턴스를 테라포밍 EC2라는 명령을 만약에 사용을 하면은 해당 현재 제 계정에 올라간 AWS의 EC2 정보를 아까 작성한 TF 파일 형태 그 문법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대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TF 파일을 작성을 해놓고 EC2를 내렸다. 그 다음에 테라폼 어플라이 명령을 사용했을 경우는 똑같은 사양의 똑같은 조건의 인스턴스를 그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문법을 모를 때 뭐 보안 그룹 같은 경우는 모든 트래픽 이런 거를 저희 사이트 들어가서 수동으로 설정을 할 때는 그냥 눌러가지고 모든 트래픽 이렇게 설정을 해서 넘기면 됐었는데 그거를 파일 안에서 문법으로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AWS에서 수동으로 구축을 해보고 테라포밍으로 이제 파일을 변환된 걸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용이하게 몇 번 썼었습니다. 인스턴스가 AWS에 올라간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테라포밍 EC2를 하면 아까 보셨듯이 TF 파일 상태 그대로 나옵니다. 변수의 값이 들어간 상태로 나오고요. 뭐 리소스, AWS 인스턴스 이렇게 워커2 이렇게 모든 변수가 다 적용이 된 상태로 나오고 저거를 그대로 이제 뭐 보안 그룹이나 서브넷 같은 게 만들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어플라이를 하면 저 인스턴스 사양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좀 프로젝트 하면서 좀 만났던 사소한 문제 같은 거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로 인스턴스 사양 문제 때문에 프리티어로 제공하는 스펙 중에 T2 마이크로는 이제 vCPU가 2개가 안 되고 메모리 2기가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때 저희는 VM 환경에서 진행을 해서 그동안은 VM 환경에서 진행을 했어서 몰랐었는데 토큰 발행이 아예 안 됩니다. 저 명령어가 아예 안 먹고 그래서 이제 T2 미디움으로 올린 다음에 컨트롤 사양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을 했는데 T2 미디움 같은 경우도 램이 4기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지만 그 이후에 뭐 매트릭 서버가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일부 포드가 이제 메모리 문제로 배포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라지로 컨트롤러 사용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뭐 더 이상 사양 문제로는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 간 명령 전송 문제 때문에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좀 에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SSH 패스를 통해서 이제 yes가 절대 안 나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테라폼 서버에서 EC2로 명령을 전송할 때 이제 뭐 스크립트 상에 이제 명령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SSH 패스랑 SSH 명령 중에 I 옵션을 저 소문자예요. I 옵션으로 사설키를 사용해 전송을 하고 스트릭트 호스트키 체킹 옵션을 노로 줌으로써 이제 호스트키를 체크하지 않는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때 키페어를 무조건 가지고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명령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저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호스트의 키를 확인하지 않아서 명령이 정상적으로 넘어가고 엔서블 같은 경우도 CFG 이제 엔서블 CFG 설정 파일에다가 사설키를 포함을 시켜서 엔서블을 사용했더니 명령이 정상적으로 전송이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테라폼을 구축을 하면서는 생각보다 이제 큰 트러블 없이 잘 구축이 된 것 같고 이제 테라폼하고 엔서블을 저희가 처음 구상한 대로 이렇게 해서 동시에 구축을 해야겠다라는 게 제대로 잘 적용이 됐던 것 같아서 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쉘 스크립트도 좀 효율적으로 짤 수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게 수동으로 하는 것과 이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테라폼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면 구성 환경이 이렇게 한 번에 착착 구축이 되는 것을 보고 좀 이게 만약에 많이 익숙해지고 잘 다룰 수 있다면 매우 간편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느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자동화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축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영상 혹시 영상이 왜 없나? 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 괜찮아요. 어차피 늦은 거 네. 제기를. 아니야, 지금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 5분 넘게 남아 있어요. 쉬는 시간까지 하면 되니까 그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사장님 심하게 하셔야 돼요. 씨, 좋됐다. 큰일 났다. 잠깐만. 큰일 났다. 테라폼 플랜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지나갔는데 테라폼 플랜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를 하기 전에 미리 뭐 드라이런 같은 개념으로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 이게 이렇게 실행이 될 거야, 어떤 요소가 추가가 될 거야 라는 걸 미리 해볼 수가 있어서 이게 되게 유용합니다. 이걸로 이제 오류 체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어플라이 명령을 써서 실제로 올려보는 과정인데요. 인스턴스가 없고 이때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느렸기 때문에 제가 16배속을 했는데 네, 인스턴스 보안 그룹 이런 게 다 생성이 되는 과정이고 기사가 천천히 해도 괜찮은데? 더워서 네, 이제 저렇게 이제 어플라이 스크립트 하나를 실행을 하고 난 후에 저렇게 인스턴스나 보안 그룹이나 VPC나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플라이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다음에 제대로 코드들이 잘 올라왔는지 매트릭 서버는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건 저희 웹서버를 간단하게 띄워봤고 잘 안 보시는데 지금 롤링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검정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준비한 거. 네, 버전 2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
다시 롤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버전 1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파치 벤치마크를 통해서 부하를 주고 코드가 기존 3개에서 레플리카 수 3개에서 네, 많이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가 기능인 테라포밍을 사용해서 저 만들어진 4대의 EC2 이제 정보를 파일 정보를 확인을 하고 VPC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는 앤서블이 이제 잘 넘어간다, 문제없이 잘 넘어간다 그런 의미로 넣었습니다. 이거는 디스트로이 하는 과정입니다. 다 배속 돌린 거예요. 네. 디스트로이는 아니에요. 아, 디스로는 절대. 생성은 한 7분 정도, 7, 8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원래 인터넷 정상이면은 디스트로이는 한 1분 안에 끝나. 이제 다 삭제가 되신 걸 볼 수가 있고. 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